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선선한 날씨가 지속이 되며 꽃놀이 가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한번 꽃을 꽂아봤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마스크가 없던 세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와중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징그럽게 괴롭히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 SEC입니다. 현재 리플과의 소송으로 시끄러운 기관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리플사와 같은 이유로 탈중앙화 콘텐츠 플랫폼인 LBRY를 소송을 걸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퀀텀의 창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SEC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위협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의 경우는 미 SEC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이 업계 전체에 위협이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틴 그리스펀의 경우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탈중앙화 콘텐츠 플랫폼 LBRY를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러한 SEC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 움직임은 업계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만약 추가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LBRY가 패소한다면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모든 암호화폐의 미래를 문제 삼을 것이다.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SEC의 행보를 보자면 참으로도 암호화폐 업계를 그리 달갑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마틴 그리스펀의 이야기대로 만약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전의 판례를 따른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결을 가진 사례인 킥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리플 XRP의 소송이 원만하게 끝이 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갑자기 목이 걸리네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의 횡보가 오히려 매집하기 좋은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중국의 개발사 비트코인을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개발사에서 비트코인을 매입 발표했는데 그 순간 기업의 주가가 무려 8%대의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매입 발표한 메이투의 주가가 8%대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뷰티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메이투의 경우는 $10,000,000 상당의 BTC를 매입했다고 발표가 난 뒤 주가의 상승폭이 8.08%대의 상승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메이투의 누적 $1억 규모의 암호화폐 구매가 현재 SNS 웨이보 핫 키워드 28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현재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중국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시 상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한층 더 양지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2위의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조금은 확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단계를 밟아가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합법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는 CEO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케미 인사이트 CEO 코인베이스 증시 상장이 곧 블록체인 합법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알케미 인사이트의 공동 창업자인 니킬 비스와 나단의 경우는 이름이 참 힘드네요. 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증시 상장은 블록체인 합법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는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현재 4월 달입니다. 이번 달 안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시에 상장이 된다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이 비트코인을 6만 달러 이상 올릴 수 있는 연료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현재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ETF 소식인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ETF 승인 요청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태까지는 자산 운용사들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볼 수 있는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에서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ETF 관련 사업도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암호화폐 사업의 본격화, 비트코인 ETF 관련 사업도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향후 비트코인 ETF 서비스 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비트코인 ETF 하나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멜론은행의 경우는 대형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 서비스 공급업체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의 경우는 세계 최대 신탁 은행 중 하나로 총 운용 자산이 40조 달러에 이르는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40조가 아닙니다. 40조 달러면은 이제 감도 안 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죠. 아직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피델리티나 멜론 은행 같은 전통금융의 진출로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기존의 판과는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곡점으로 역사에 남을 2021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SEC의 신임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가 확정이 되게 될 때 코인베이스의 증시 상장과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음지의 시장이 아닌 완전한 양지로 올라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견고해지며 훨씬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 사업이 SEC 간의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의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면서 왜 XRP는 증권이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 측에서는 명확한 대답을 대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가 이제 기억 상실에라도 걸린 것일까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선임 고문 SEC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부터 뭔가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선임 고문인 듀건 블리스의 경우는 최근 사라 넷번 판사와 가진 회의에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제 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나의 이해를 따르면 SEC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퇴임을 했기에 전 SEC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일까요? 이 밑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C 고문이 소송 문제로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단기 기억상실증이나 부분 기억상실에 걸린 것이 분명한데요.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EC 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SEC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대표가 한 기업의 대표, 한 공식 기업의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말한 것은 그 기업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억지 중에 억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든 리플을 끝장내려는 듯한 모습의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이 오히려 SEC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안 좋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리플사에서 심어둔 스파이여서 SEC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콘이 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답변에 다음에는 또 어떤 코미디를 가지고 나올까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말이 되는 걸 좀 가져와야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3포인트 대비 이제 3포인트 내린 70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날 대비 소폭 위축이 되었으나 그래도 탐욕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그래도 지금 탐욕 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ETF, 코인베이스의 증시 상장 등등등 뭐 해슐레이트의 최고점 달성 등등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그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0.17% 상승한 6,520만원대, 이더리움이 0.58% 하락한 230만원대, 3위의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9.1% 상승한 51만 2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의 리플 XRP는 2.92% 하락한 1159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54.9%,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